국제 정치를 배우기 위해 모여든 한 강의실 안. 수많은 학생들은 강연대에 서 있는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표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동양인 학생 2명이 서로 의견을 나누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동양인 학생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그들 사이에는 곧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삽시간에 강의실은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 학생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을 배우고 있는 벤자민 행크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하버드 대학과 함께 미국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예요. 그만큼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대학이 스탠퍼드랍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입학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팔로알토의 아름다운 캠퍼스였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캠퍼스를 빼놓으면 섭섭하거든요. 화창한 샌프란시스코의 햇살 아래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캠퍼스는 평평하고 넓어 하나의 마을처럼 보인답니다. 특히 저는 교내에 있는 켄터 아트센터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는 켄트 아트센터라는 이름의 미술관이 있거든요. 여기엔 로댕 작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전시되어 있어요. 공부하느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빠르게 훑고 지나갔지만 항상 좋았던 곳이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로댕의 지옥의 문을 꼽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총 7작품이 있는데 그중 5번째 작품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제가 왜 스탠퍼드에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이 학교에 들어온 것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여기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학생 식당에서 먹는 점심은 그다지 맛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인 만큼 정말 이상한 가치관과 사상을 지닌 유학생들도 수두룩해요. 학교에서 말썽을 제일 많이 일으키고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는 유난히 일본인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얼마 전엔 일본인 남학생이 강의 시간에 급발진해서 강의를 망쳐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의 무기에 대해 서로가 열띤 토론을 하던 강의 시간대였죠. 당시 마티네이지 교수님은 무기에서 거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비교하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답니다.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세계의 이목을 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여러분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강의실 안 곳곳에서는 대체로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한다와 반대한다 등의 의견으로 갈렸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도대체 한국까지 왜 핵을 만들겠다며 설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틴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국제정세를 살펴봤을 때 이제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해구산만으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인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핵억지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공화당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핵 자강을 옹호하는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핵 개발에 대한 조금의 의지라도 보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대만이 얌전히 있으라며 으름장을 놓을 게 뻔하거든요.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에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강의에 임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보던 마틴 교수님은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강대국을 벌벌 떨게 할 정도의 위력을 갖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 무기만 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본 등 다른 국가 의지는 그저 압박 정도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게 어떤 무기인가요, 교수님? 일본에서 유학 온 니지마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소형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가진 걸로 알려진 현무5입니다. 이 무기는 북한의 벙커는 물론 지하 100m보다 깊은 곳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 무기로 알려져 있어요. 베일에만 쌓여있던 이 무기는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극찬을 받았다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 니지마가 교수님의 말씀을 끊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교수님? 한국은 과거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세기도 안 돼 그야말로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난 건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무기 수출 10대 국가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나요? 지난 5년 동안 한국만큼 무기 수출 증가를 보인 나라는 단연코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쩐 일인지 니지마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더군요. 하지만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 하나를 틀어주시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 영상을 쳐다봤습니다. 영상에는 폴란드 항구에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수십 대 들어오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한 남자가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폴란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자, 폴란드 대통령이 굉장히 환한 얼굴로 웃고 있군요. 한국 K2 전차가 도착해서 그럴 거예요. 교수님은 폴란드 대통령이 수도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국까지 나와 한국산 무기를 직접 맞이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영상에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에 위치한 해군기지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리오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이 한국의 무기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두다 대통령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외치더군요. 사실 한국 무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폴란드 대통령까지 맞이할 정도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니 굉장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면 얼마나 뿌듯할까 싶더라고요. 폴란드 장병들은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영상을 중지시키게 만든 학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기가 저렇게 잘 팔리면 뭐하나요? 그래봤자 핵도 없고 핵 한 번 맞으면 끝장일 텐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역시나 니지마였습니다. 니지마는 오사카 출신인데 상당히 평판이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러시아에 버금가는 전쟁 광인데다가 그런 면모를 전혀 숨기지 않거든요. 니지마는 교활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일본 방위산업에 발릴 게 뻔합니다. 한국은 늘 일본보다 한 수 아래거든요. 지금 K방산을 눌러버리기 위해 제2방산이 준비 중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버릇없는 니지마의 말투에 강희씨라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은 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무기는 그저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작년에 살상 무기론 처음으로 패트리언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했어요. 해군력 증강이 급한 미국인이 일본의 잠수함이나 군함을 살 가능성도 있다더군요. 그렇게 되면 제2방산이 K방산을 눌러버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그 기분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네요. 피식 웃으며 말을 마치는 니지마의 얼굴을 보니 한국인도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이 강의실엔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꽤 상당했는데 기분이 어땠을까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번쩍 손을 들면서요. 니지마 군의 말에 반박하겠습니다. 마틴 교수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인 학생의 이름은 정진원이었는데 까무잡잡한 얼굴에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눈은 부리부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침착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건 바로 일본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본의 못난 질투심일 수도 있지만 많은 기술이 이런 마음 때문에 발전하곤 하거든요. 유머스러운 진원의 말에 강의실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진원은 한국 반도체의 급성장도 일본이라는 사촌 따라잡기 덕에 가능했다고 인정하면서 반대로 K방산이 뜨니 배가 아픈 일본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일본도 무기 수출 물꼬를 연 것에 대해 말한 것이었죠. 여러분, 지난 2월에 개최된 싱가포르 에어쇼 기억하십니까?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대 에어쇼인데 전에 없던 모습이 눈길을 끌더군요. 일본 방산업체 10여 곳이 대규모
홍보관을 연 겁니다. 사실 전범 국가인 일본에게 무기 수출은 금기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격퇴가 급한 서방은 일본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이때다 싶은 일본은 무기 수출까지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니지마의 설명대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무기에 한국에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너무 궁금했기에 모두가 귀를 쫑긋하고 진원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진원은 한국 무기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바로 미국 무기 체계와 연결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비싼 가격대와 수출 경험 부족 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성이 떨어집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의 신속한 납기뿐 아니라 보증된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는 중이죠. 일본이 따라오면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원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한국이 조금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1950년 6.25 전쟁 당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제공한 소련제 T-34 전차에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폴란드는 소련 주도로 1955년 결성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이었어요. 그런 폴란드가 지금은 한국산 전차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니 이거야말로 대박이고 반전인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진원은 K방산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토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와의 무기 거래에는 천무 로켓포 수백 발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이 있다던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게다가 수출 대상국도 폴란드 등 겨우 4개국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랍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현재 루마니아 정부와도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더군요. 심지어 폴란드에서는 한국군의 무기를 제조하는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진원은 2026년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탱크 500대와 자주포 300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니지마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더군요. 일본은 아직도 한국이 발밑에 있다고 여기나봐요. 니지마가 진원에게 폴란드가 너희 무기를 100% 만족한다니 라고 묻자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두다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현재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FA-50 경공격기 등까지 수출 이행 계약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족감을 드러내는 중이지. 폴란드 군인 역시 한국산 무기에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야. 일본 무기는 한국가에게 그런 극찬을 받아본 적이 있나? 그 이후로 니지마는 투명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말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마틴 교수님이 틀어주셨던 영상을 다시 보기 위해 노트북을 틀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인도식을 공중파 방송까지 하면서 진행했더라고요. 특히 영상에선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 무기에 대단히 만족하는 반응이 재미있었는데요. 폴란드 시민들은 7년 동안 20대를 납품하는 바로 옆 나라보다 낫다거나 한국이 납기회를 지켰다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폴란드 상황을 이해하고 빨리 무기를 보내주었다고 극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폴란드가 무기 체계를 한국에게 올인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검증되지 않은 일본보단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벤자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K방산의 전성시대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국가주도의 자주국방 실현 의지와 연구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